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늘은 이란 공습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에서 오늘이 가장 격렬한 공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매우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가장 강렬한 공습이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가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지날수록 그런 예. 표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란을 향해서는 이제 계속한 강력한 공격을 퍼볼 것은 일단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곧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너무나 지금 미국 유권자들도 그렇고 지금 유가 인상이라든가 네. 물가 인상이라든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에는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곧 끝난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어떤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도 표현되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계속 강력한 공격 내일 아마 또 더 나오겠죠. 더 강한 게 기다리고 있다 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강경한 대처로 계속 나가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미국 국방부는 또 그간의 성과를 수치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개전 시점에 비해 90%, 자폭 드론 공격은 83%가 감소했고 또 50척 이상의 이란 함정이 제거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전쟁 처음 할 때부터 이란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요. 초반부에 이미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서 상당 부분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사실상 공군 없이 거의 해군력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싸운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이제 드론 문제겠죠. 네. 드론이라든가 어떤 미사일 같은 것들이 과연 이제 이란이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란은 공군과 해군력에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제가 봤을 때 과연 드론 공격이라든가 탄도 미사일이 정말 많이 감소했는가? 예. 이란이 아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재고가 없어서 지금 발사하지 못할 것인가? 그거는 계속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경기도 오산의 공군기지에서는 주한미군 전력의 차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반도 핵심 방공 전력인 경북 성주군 사드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백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이제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 이제 국방부는 탄약이 충분하다, 예. 물자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미군 기지 전 세계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조달하는 것은 일단 이전에도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또 그런 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걸 옮기기 시작했다면 또 다른 데서 이거 바로 전쟁 신호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 일단은 그 외에도 일단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장기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 주한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지에서 계속해서 이런 물자들을 옮기는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 여론,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도 굉장히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는 것도 그런 일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출구 전략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출구 전략을 얘기했던 것은 처음에는 이제 체제 교체까지 있습니다. 레짐 체인지까지 얘기를 했다가 그 중간에는 체제 안에서 변화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종교 네. 지도자만 미국과 맞을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했는데 예. 지금 모스타바가 되면서 예. 베네수엘라식 모델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먹히지 않은 겁니다. 예. 베네수엘라 모델로 따졌을 때 지금 이란판 니콜라스 마두로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된 것과 네.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지금 이란은 지금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분명하고요. 예. 출구 전략이 무엇인가 중요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민감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봤는데 네. 미국 내에 새로운 정유시설 공장을 이제 건설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되찾고 있다는 그런 또 글을 썼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유권자한테 지금 힘들고 하지만 지금 예. 미국이
나름대로 이렇게 전쟁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어떤 뭐 목표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전환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유가 상승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또 미국 유권자, 국내 유권자들 상대로는 계속해서 본인이 지금 업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란은 강경 대응,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숨겨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 아니면 사실상 봉쇄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초음속 탄도 미사일인데요. 아직까지 초음속 탄도 미사일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제 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아껴두고 안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없어진 것인지 예. 여러 가지 또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지금 결사항전이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알리 하메네이 지도자가 죽었고요. 그다음에 애도 기간 중이고,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강경파라고 하는 그 아들인 모스타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모스타바도 계속해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면서 자신의 지지층이라도 좀 결집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키를 쥐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주도권을 우리가 뺏기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서 미국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어떤 뭐 협상이라든가 중재를 하려는 어떤 노력은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 전에 1톤인가요? 1톤 이하의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강력한 무기를 쓴다는 그런 그 네. 의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뭐 드론과 미사일이 부족해서 지금 줄인 것 아니 공격해서 준 것 아니냐를 반박하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강도를 더 센 1톤 이상의 탄도를 장착해서 발사하겠다 해서 한번 정말 1톤 이상의 무기가 발사가 되는지를 한번 예. 지켜보면 이란이 진짜 아직도 숨겨둔 무기가 좀 있구나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말 유가가 굉장히 큰 문제로 됐는데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기뢰라는 게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뭐 예. 미사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예. 공격하는 그 무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를 설치하려는 선박을 또 10척을 격침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뢰를 설치하려는 것도 진짜인지, 그거를 격침했다는 것도 진짜인지 어디까지 그 파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뭐 기뢰 같은 것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뭐 몇 개만 설치되려도 불안해서 그 바다는 이제 지나다니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봉쇄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봉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예. 선별적으로 이란 선박이라든가 뭐 중국 선박에 한해서는 이렇게 통항을 시켜준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후의 카드는 이제 기뢰를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위에 지나가는 배에서를 폭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기뢰 설치야말로 정말 호르무즈 완전히 봉쇄하는 거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뢰가 한번 설치가 되면은 또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제거했다고 하고 또 이란은 뭐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란의 해군력이 괴멸이 됐지만 이란이 이제 작은 고속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네. 아니면 뭐 잠수함 같은 것들이 이제 북한의 잠수함을 개조한 그런 잠수함이 있다고 하는데 뭐 미국의 해군력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이제 기뢰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과연 제거했는지도 계속 이제 드러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거 뭐 전 세계 유가는 더 요동칠 수도 있고 괴롭지만 예. 이란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물론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석유 터미널이 있긴 한데 이란도 상당수는 그 터미널에서 수출되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예.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정유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도 생필품 같은 것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지 생필품의 의약품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기뢰까지 설치하면 이제 본인들도 나가지도 못하고 본인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 이거는 안에 걸프 국가들도 문제가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가도 오르겠지만 이란으로서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자충수일 수 있기 때문에요. 기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최후의 카드라긴 하겠지만 조금 이란도 조금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예. 네,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 선박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 앞서 유조선을 호위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 해군이 유조선 호위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곧바로 이 게시물을 삭제를 하고 이 이야기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게 실제로 좀 가능한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그 보좌관이라고 장관들도 어떤 좀 말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호위함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파견한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터 했었는데 아직까지 호위함을 했다는 결과는 없죠. 그래서 오늘 또 발언을 번복했는데 호위함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위함이 들어가서 유조선들 이렇게 호송해서 안전하게 나오는 그 시나리오인데요. 그게 예. 아닐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엄청나게 좁기 때문에 네. 뭐 이란이 해군으로 공격하지 못하더라도 네. 내륙에서 지대함 미사일 같은 걸 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니면 뭐 벌떼 드론 같은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요격하는데도 미국 군함도 상당한 그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군의 희생자를 감안하면서 이런 작전을 수행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게 된다면. 예. 근데 지금 이란이 노리는 건 그거거든요. 본인들이 이 전쟁을 미국과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뭐 하나만 제대로 걸려서 함정이라도 뭐 어떻게 폭침시키는가 해서 미군 사상자를 늘리고 싶은 것이 이란의 지금 속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 부담을 감안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내놓는다면 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은 어떤 뭐 출구 전략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란의 지금 강경파 지도부가 바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물밑에서 뭐 러시아가 뭐 중재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이제 물밑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예를 들어서 봉쇄를 막기 위해서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지에서 날아오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란의 해군력보다는 육지에 있는 뭐 탄도미사일 드론 그런 기지를 막 공격하는 방법을 써서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하는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유가가 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이 지금 에너지 패권을 되찾고 있다는 점을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비용은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에너지 패권을 전 세계 미국이 다시 되찾는 과정이고 이거는 뭐 전 세계를 상대해서 어떤 메시지겠죠. 이거는 이란을 어떤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이 대신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런 정도의 유가 상승은 조금 적은 비용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그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보도를 보니까 미국 휘발유 가격도 굉장히 오르는 거에 대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함을 보이고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나려면 뭘 만족시켜야 될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란의 핵물질 제거, 뭐 해군력 제거, 하메네이 제거 등등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미국이 초기에 생각했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걸까요? 우선 뭐 이스라엘 공군과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뭐 핵물질, 그러니까 핵시설 공격, 그다음에 뭐 탄도미사일 같은 거 발사대라든가 공장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제 타격을 했다고 일단은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예. 지하에 있는 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리 지하 핵시설까지 뭐 미사일 시설까지 공격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고요. 예. 지하의 어떤 뭐 탄도미사일 공장, 드론 공장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를테면 뭐 혁명수비대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군 전력만으로 아무리 정밀하게 타격을 한다 해도 잠깐 좀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네. 핵물질 확보를 위해서 뭐 얼마 전에 뭐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좀 깜짝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성공했다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우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전황에 따라서 계속 좀 불분명해 보이고 예. 이란 측이 반응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공수비라든가 강경한 모드로 나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한 게 그 베네수엘라 모델을 다시 언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주타바가 되면서 베네수엘라 모델은 이제 멀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한 거는 네. 모주타바를 또 참수하고 또 다시 우리가 만족스러운 최고 지도자를 선임할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장 원치 않는 지금 지도자가 또 된 거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명한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가 미국 CIA가 계속해서 뭐 동선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은신처가 어디인지도 계속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설이 있죠. 모스타바가 좀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 이런 암살 위협 때문에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스타바가 등장을 해서 예.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경한 메시지를 낼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안에서도 일단 어떤 메시지, 뭐 단어 하나하나에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같은 것이 좀 드러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 모스타바의 첫 등장, 그 첫 메시지가 저는 일단은 첫 번째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쟁이 또 전개될지. 네. 예. 이란 국영 언론사가 이 신임 최고 지도자죠. 모스타바의 공식 초상 사진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타바는 이 암살 위협을 의식한 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도 궁금하거든요. 시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정말 부상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장례식 같은 것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긴 하지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군중들도 예배도 이끌고 뭐 이런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런 걸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되긴 됐는데 예. 좀 늦어지고 있는 점이 있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암살 위협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부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는 현재 뭐 추측만 할 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모스타바가 형식적으로 일단 정부라든가 언론사에서는 이제 모스타바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걸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정통성이 원래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세습에 대한 불만도 있으니까 체제 안에서도 체제를 예.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아버지가 순교했고 그 뒤를 이어서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계속 그런 선전 같은 것들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전쟁을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그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되게 많이 화를 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던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은 끝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경 자세로 나오면 또 둘 사이에 그 의견이 안 맞으면 전쟁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태도를 많이 바꾸는 계속 말을 바꾸지만 처음에는 아예 이제 체제 교체까지 하겠다 하다가 예. 체제 안에서 사람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지금 또 계속 어떤 말이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예. 이란 체제 붕괴시켜야 되고 미국이 이란과 어쨌거나 전쟁은 수개월 전부터 이 전쟁을 준비했겠지만 이란과 절대 협상할 필요 없다. 시간 네. 끄는 거다. 속지 말아라.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이고요. 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좀 국내에서 사법 리스크도 예.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야권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엄청나게 비난하지만 네.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또 같이 정부를 지지하는 모습 보여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타냐후 총리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뭐 전쟁을 끌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건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쯤 하면 됐다라는 어떤 시점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때까지 해야 된다는 시점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되게 보면은 현재까지 보면 되게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에서 이스라엘이 만족할 만한 정도일지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라든가 어떤 걸 이제 선언을 한다면 그게 아마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